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8일 극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48조를 들여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사실은 두산중공업의 맞춤형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영수 선생님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오늘은 중요 부분만 뚝딱 뽑아서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현실성 논란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뉴스는 2020년 4월 28일 거의 1년 전 기사입니다. 두산중공업 풍력 발전으로 다시 뛴다. 자체 기술로 국내 환경 최적화 터빈 개발. 산업 생태계 위해 중소기업과 적극 협업. 두산중공업은 국내 풍력터빈 제약사 중 유일하게 대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이 시장에 진입해 다른 기업이 포기하고 떠날 때도 홀로 남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한때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화력, 신재생, 수자원 4개 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미래 사업으로 육성한 풍력 발전의 가치가 재주목받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누적 240메가와트 공급 실적을 올리며 국산 1위 메이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베스타스, 지멘스, GE 등 글로벌 풍력 터빈 회사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선전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기술 현황과 경쟁력을 들여다봤다.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많은 기업들이 풍력 사업에서 포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 기업들은 풍력 관련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나란히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두산중공업에서 제주 탐라에 설치한 풍력터빈 30메가와트의 사진입니다. 요 밑에 표를 보시면요. 이익률을 보면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나온 블레이드 파손 사례는 해외에서들도 겪어온 성장통이라는 것이 풍력업계의 의견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교훈 삼아 품질 고도화의 기회로 삼고 기술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겨야 한다며 노하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처럼 오랜 시간 경험을 쌓거나 중국처럼 양적 확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부품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현재 100여 개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고용 창출의 전제 조건으로 국산 화율을 꼽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사업자들은 국산 화율의 중요성은 무시하고 고용 효과만 극대화해 주장하는 것과 비교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블레이드 파손 또는 화재, 하부 구조물 등이 꺾이는 파손 사례 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기업 베스타스, 지멘스, 지휘사들도 겪어왔던 부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 기술력은 기본,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성 제고. 두산중공업은 국산 기자재 고장이 많다며 폄훼하는 일부 주장에 근거로 강하게 맞대응한다. 풍력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 보수, 역량 향상을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풍력발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인 SCADA와 CMS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으로 단지 터빈별 운전상태 모니터링과 기상정보, 부품관리, 상태 진단 등 유지 보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풍력발전단지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곳은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줬고 해상풍력단지의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기사입니다. 풍력업계는 국산 풍력 활성화를 위해 국산 풍력기자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풍력산업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산업 생태계가 육성되고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산 풍력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단기간 내 기가와트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두산중공업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외산 대비 20% 열이지만 이는 물량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글로벌 풍력 기업들도 자국 시장에서 1기가와트 이상의 안정적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풍력산업계도 대규모 공급 기회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실적을 확보하면 풍력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풍력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확립할 수준으로 확대되면 조 단위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 정도로 매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금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에 1기가와트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글로벌 풍력 기업들도 자국 시장에서 1기가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정부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에게 1기가와트급 이상의 물량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두산중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년에 1기가와트급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48조 신한해상풍력 협약식 기사입니다. 48조 신한해상풍력 현실성 논란에 산업부 가능하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기가와트급 원전 8기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세계 최초 규모의 설비가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한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신규로 설치되는 해상풍력 설비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한 이외에도 전북 서남권, 울산, 동남권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을 포함하면 세계 신규 해상풍력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건설될 만큼 정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술력을 본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년 전 기사에도 기술력과 유지 보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는 검증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1년 전에 요구했던 물량을 두산중공업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의 매물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48조 원을 투자하여 1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업의 풍력터빈 절반 이상은 두산중공업에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연간 1기가와트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48조 해상풍력 사업은 두산중공업에게 맞춤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산중공업은 48조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